네, 2017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방금 전에 변희재 씨 등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10시 15분쯤 시작을 해서 10시 46분에 끝났으니까 한 30분 정도 재판했는데, 재판 내용은 굉장히 뜨거웠던 재판이었습니다. 먼저 판사가 먼저 그런데 이제 증인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나온 걸 확인하고 또 뭐를 확인을 했는데 제가 요 단어를 못 적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JTBC의 변호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자석 제 첫 줄에 제일 왼쪽에 앉았는데, 오늘은 또 나이가 든 사람이 나왔고 가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기자 같지들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게만 아마 1번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앉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뭐 오늘은 누구도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그 JTBC의 변호사라는 느낌은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지난 판사가 지난 기일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이제 물으니까, 차기한 변호사가 5월 16일 날 검찰이 낸 의견서에 첨부된 국가수 의견서 기록이 어떻게 됐냐고, 이거는 반대하니까 지난번에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삭제되었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부에서 그 별첨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기한 변호사가 의견서 자체를 뭐 형사 뭐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못 적었고, 그 다음에 판사가 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차기한 변호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사가 다시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라 그러면서 삭제를 원하는지 반환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기재 뭐라고 모르겠네요. 여기는 기재부 별첨 첨부된 형태를 다시 변호사한테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부에서 반환을 그 별첨된 걸 갖다 반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판 진행 사항에 대해서 그 사본을 변호인 측에 주면서 아마 별첨을 없이 준 거를 확인해 보라고 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의견 제시한 것은 대부분 국가수의 국가수 자료고 다른 사건에서 나온 거를 제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난번 의견서에 대해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차기한 변호사가 다시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았던 자료 않았던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서 5항 이하 삭제권 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제가 잘 못 받아들였고, 그다음 검찰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 검찰 의견 변호를 주장한 또 뭐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요거는 또 차기한 변호사네요. 검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라고 끼워 넣었다. 1심에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차기한 변호사가 원하는 거는 의견 그 별첨뿐만 아니고 의견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의견서를 내면서 자기네 의견을 하는 것 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다른 재판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모해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그걸 받아갖고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뭐 오바했다고 하는지 뭐 원용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를 했고, 1심과 수사 기록을 가지고 했던 것이다. 출처 제시 안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또 뭐라고 해요? 그 검찰 의견서 말 그대로 의견서 자체이다.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검찰이 의견서를 내는 거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의견서는 의견서니까 무시해라? 그러면 그런 거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재판에서 보면은 정말 조사 하나도 변호사가 따져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서를 그 중요한 의견서를 내면서 의견서일 뿐이니까 그럼 내지 말아야죠. 정말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었고, 그러고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조작할 수 있는 방법, 뭐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그래서 조작됐다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네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확인한 그것을 자기가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은 변호인 측도 그 방송이 조작됐다고 말하지 말라, 그 제시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시를 하려고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차 변호사가
차 변호사 말이 굉장히 빨라요. 저 조금 덜 흥분하고 말을 좀 천천히 했으면 제가 받아듣기가 좋고, 그런데 하여튼 분위기는 뭐 엄청 막 뜨겁고, 검찰을 깔아뭉개고 검찰을 이렇게 막 드라이브 하는 거니까 저희는 듣기는 참 좋기는 하지만 받아 적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시값이 변경됐다, 검찰이 보관하는 중에 이게 달라졌고 캐시값도 달라졌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사들하고 뭐 목소리가 엄청 커지면서 막 공방이 막 오갔어요.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는데 판사가 이거를 이제 그만하라고 중단시키고 알아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오간 거 이거를 판단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5월 16일 검찰 의견서 낸 거는 의견서대로 참석을 하겠고 별첨은 반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물은 거죠. 지금 법정에서 반환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아마 이제 요거는 뭐 내라고 한 거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차기한 변호사가 그러면 국립과학연구소에 정인을 신청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판사가 5월 16일 별첨자료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차기한 변호사가 공판 조서에 반환한 의견서는 불법이다. 불법이므로 반환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판사가 또 검찰이 7월 16일 날 아마 요거는 석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서를 봤나 이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장희 변호사는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차기한 변호사가 기록 입수 못 되었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자료를 내면 이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입수를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래서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검찰이 의견서에 대한 것을 의견서에 대해서 다시 의견서를 낸 거고, 포렌식에 대해서 뭐 포렌식 빠진 거 얘기를 했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굉장히 힘이 없게 자신 없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5월 16일, 7월 16일 의견서에 대해서 의견서 제시하는 것을 허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검찰이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이다, 이렇게 한심한 이런 의견서하고 7월 16일 아마 보석에 대한 검찰이 보석을 변희 제시 보석 석방한 거 그거 다시 취소하라고 한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견서 제시하는 걸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사가 피고인 측 증인이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장희 변호사가 이유를 모르겠다, 재판부가 또 뭐라고 했는지 못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다시 정장희 변호사가 열람 등사하도록 요거는 판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서 열람 등사하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요거는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료가 이제 검찰 측이 제시한 이리 자료를 이렇게 열람하고 등사하고 주는 것을 빨리 좀 하도록 하겠다, 막 이런 뜻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차 변호사가 문갑식 씨를 다시 소환하도록 하고, 예비적으로 만일에 문갑식 씨가 소환해서 이게 안 되면 예비적으로 우정창 씨를 소환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정창 씨도 그 녹음을 직접 들었다. 그래서 임원이 누구인지 들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문갑식 씨를 소환하는 거지만 이거 문갑씨를 소환해서 듣는 게 좋지만 안 되면 우정창 씨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은 우정창 씨는 문갑식 씨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문갑식 씨가 이것도 뭐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이 검찰들이 하는 거는 이러네. 검찰이 문갑식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들었는데 이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변호인 측 보고 임원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한 변호사가 임원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나, 그리고 문갑식 씨한테 우린 따로 연락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차기한 변호사가 계속 직접 들은 내용이 있다, 음성 파일 들었다, 우정창 씨가 들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듣는 것은 우정창 씨나 문갑식 씨나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 변호사가 우정창 씨는 들었다고 하니까 우정창 씨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사가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을 소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기한 참 요거는 제가 어제 그 문갑식 씨의 유튜브를 봤었어요. 김희종 씨에 대한 유튜브였는데 두 편으로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뭐 김희종 씨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별다른 새로운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방송을 두 편이나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얘기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기가 막혔고, 그리고 얘기하는가 조선일보가 회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조선일보가 지금 토착 왜구로 좌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재판장에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정말 그 방송 들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타블릿 PC 도화선이 된 이 재판 이 탄핵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집회에 나가서 싸우다가 재판을 받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자기네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뭐 개인적으로 회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방송이나 하고 아무 일 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건가요? 문갑식 씨가 처음에 변희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정인을 부르겠다고 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는 이거는 회사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월급을 더 받아야 되고 내년에 딸이 대학교 가는 딸이 있어서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한다.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지금 집회에 나온 사람들도 포기한 게 많아요. 그리고 어제 방송 제가 어제 본 방송에서 회사랑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토착 왜구라고 지금 좌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재판장에 나가면 또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때가 언제예요? 대통령 33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할 건가요? 자기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삶을 살면서 좌파들한테 공격당하는 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지금 집회에 나와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지금 재판받고 감옥수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재판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세월호 그 조형물 가지고 재판받은 사람 5명 그것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항소심 재판이었었어요. 작년 3월 10일 날 울분 안 토한 사람이 있었어요? 조형물 넘어진 거 보고 다들 좋아했었어요. 다들 박수 쳤어요. 그런데 그거 손댔다고 발댔다고 해서 재판받는 사람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겠다고요? 사실을 가지고 나와서 밝혔는데 비난받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에?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문갑식 씨하고 그 같이 방송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녹음 파일을 입수한 사람이 그 지금 조선일보를 떠났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재판장에 가서 트는 걸 원하지 않는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전부 다 모순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문갑식 씨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뭐 우종찬 기자가 이 녹음을 들었다고 하니까 재판장에 자기는 우종찬 기자는 자기는 나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나오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예. 하여튼 밝힐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돼요. 대통령 재판에 타블릿 PC는 실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는 끝까지 밝혀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차기한 변호사가 또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노승근 검사를 JTBC한테서 타블릿 PC를 받았던 노승근 이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심수미가 김필준에게 K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K스포츠를 말한 거지, 더 블루케이를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K 가보라고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10월 18일 날 그 사무실 김필준이가 고영태 사무실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타블릿 PC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심수미가 10월 20일 날 독일로 갔어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방송을 했고 그때 심수미가 뭐라고 했냐면은 10월 25일인가 이때쯤에 최성원 씨 집 쓰레기통에서 이걸 타블릿 PC를 주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노승근이가 기자들 앞에서 이거 심수미가 최성원 씨의 그 쓰레기 이사를 가면서 버린 쓰레기 속에서 이걸 주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기현 변호사는 이렇게 입수 경위가 다르다. 재판부에서
의심도 그 1심에서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의심도 안 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밝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10월 26일 날 노승일이가 기자들 모아놓고 방송을 했으니까 이건 모순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심수미가 1심에서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한 변호사가 이거 이렇게 서로가 다르니까 이거 노승근하고 맞춰봐야 된다. 심수미가 한 말을 전부 다 거짓말. 심수미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엄청 거짓말이었었어. 자기가 독일에서 노승근하고 카톡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자기가 쓰는 건 KT인데 SK가 나오니까 그 이동환 변호사가 물었죠. 이거 누구 이거 그 통신사를 물었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엄마 핸드폰이다. 출장 가는데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위증을 했다고 해서 제가 위증죄로 고소를 한 건데 이렇게 말이 다르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0월 20일 입수를 해서 10월 24일 날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심수미가 노승건이가 둘이 최수은 씨의 이삿짐 속에서 이삿짐 가면서 버린 쓰레기에서 주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맞춰봐야죠. 노승걸 불러갖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정정이 안 됐잖아. 저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짐 속에서 주웠다, 김필준이가 가지고 왔다. JTBC가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거 있나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그 김필준이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다 알려진 거라면 그러면 심수미하고 노승건이가 입맞춘 것도 밝혀야죠. 이거 밝히겠다고 노승건에 대해서 정인 신청했는데 판사가 여기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정인 신청한 거나 재감정이 불필요한데 이런 걸 한다고 이런 의견서를 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오늘 진술한 것을 기록을 하겠다. 그러면서 변호사 보고 의견서를 내라. 뭐 증인에 대한 얘기겠죠. 의견서를 내라. 그리고 오늘 증거조사기로 한 거 증거 이거 서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차 변호사가 이거 다음에 하겠다. 이거 진행된 건데 그러니까 증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진행 안 됐으니까 증거조사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한 변호사가 7월 24일 날 또 이게 요게 7월 16일은 좀 다른 건이었나 보네. 7월 24일 제가 어제 변희재 방송을 들으면서 했는데 이거는 아닐 텐데 하여튼 무슨 의견서 낸 게 있는데 이거를 접수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석 조건으로 다시 이렇게 뭐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게 보석 조건을 변경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변경 조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변경을 해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뭐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중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차기한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석 조건을 원래 언제 5월 17일 날 보석을 하면서 이 조건에 대해서 관련인을 못 만나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JTBC가 5번이나 피고인이 틀렸다고 자기네들 방송했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공중파에서 이 피고인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JTBC가 JTBC한테 지금 접근 못하라고 한 건 안 하고 있고 이 재판 도와주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균형에 굉장히 어긋난다. 자기네들은 5번이나 방송을 하고 5번 방송한 거 자료 여기 있다. 여기 참고로 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사가 참고로 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보석 조건에 대해서 이게 방어권 차원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을 내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 재판부에서 뭐 참여해달라 뭐 했는지 근데 요 끝에는 제가 못 들었고 판사가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는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판사가 사실 조회에서 신청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채택한 거 한 건 있다. 판사가 그러네. 사실 조회 신청한 거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 채택한 거는 한 건이 있다. 카카오톡 요거 명확히 특정을 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정을 해서
답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잘 된 거죠. 카카오톡 이렇게 없어진 거, 카카오톡방 없어진 거 이거 신청해달라고, 이거 확인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포렌식 자료 이거 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판사가 포렌식 자료 또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기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금 그러니까 사용한 거, 또 요금을 누가 냈는지 이런 거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서 왜 하는지 뭐 요거를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차기한 변호사가 2016년 10월 이제 검찰에서 포렌식한 거 하고 2017년 11월 달 대통령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말해서 포렌식 검사한 것 중에 4개 파티션이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현실값이 변경이 된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검찰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국가서 감정서 있는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또 차기한 변호사가 굉장히 빠르게 해시값 4개, 파티션 5개가 변경된 건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자기네가 이거를 말할 수가 없지. 알아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방청객에서 웃었는데, 뭐 오늘 재판의 방청객들은 아주 이제 신이 났고 아주 기가 뭐 엄청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완전히 재판장을 뭐 방청객들이 기를 팍 죽여 놓는 상태죠. 뭐 저희들이 뭐 굉장히 기세가 등등을 했죠. 예. 그래서 판사가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당연히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차기한 변호사가 국가수의 객관적인 의견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차기한 변호사가 변호인은 JTBC의 피고인은 JTBC도 문제지만 검찰이 보관하는 기간 중에 변경된 것 아니냐, 해시값이 변경됐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박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박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것도 없고 2018년 4월 6일에 대통령 재판 선고하고 나서 판결문 안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날 판결문 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JTBC는 그날 저녁에 최수은 씨 탑을 피치라고 방송을 했잖아요. 김세훈이는 판결문에서 최수은 씨 탑을 피치라고 불러준 적도 없었는데 저녁에 JTBC가 손석희가 탑을 피치가 최수은 씨 거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오정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판결문 나온 거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예. 검사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기만 해도 저는 참 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경재 변호사님 인터뷰하러 갔을 때 이경재 변호사님한테 변혜재 씨가 전화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경재 변호사님이 재판장 내가 무료로 변해줄 테니까 내 이름 얹으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이경재 변호사 딱 앉아 있기만 했어도 분위기를 훨씬 더 검찰이 한마디도 못하게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검찰은 불리하면은 2심에서 나왔다,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다,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재판에서 한 개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 WPC 재판에 지금 죽기 살기를 매달리는 거죠.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나온 거 손쉽게 마음대로 조작한 거, 조작해서 방송한 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밝혀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엉터리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걸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WPC 재판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한 변호사하고 변경된 거 뭐 대리 여기에 이제 데이터 변경된 거 있고 뭐 위반하고 포렌식에 있는 거 보고서 양식 그렇게 얘기하면서 포렌식 조사를 했으면 포렌식 조사한 보고 양식이 있다. 그래서 그 양식대로 한 것인지 노승건한테 물어볼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뭐 엄청 막 치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열기를 좀 가라앉혀되면서 중간에 이제 거의 끊다시피 하면서 우정찬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기일은 9월 19일 10시 10분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다가 뭐 그때가 한 10시 44분 그러니까 30분도 안 되는데 끝났는데 다시 이제 정장희 변호사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금년중으로 재판이 좀 끝나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재판이 파행이 되겠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변호사가
그러면서 이제 변희재 씨한테 이제 피고인한테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변희재 씨가 언론이기 때문에 나가서 나는 언론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문재인 타도를 외치고는 반정부 인사다. 그래서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JTBC가 거의 나를 그 사찰하다시피 지금 이렇게 조절하고 있으면서 검찰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찰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막 소리가 이제 성질 났죠. 검찰이 재판 내내 밀려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사찰했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소리를 막 치어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또 뭐 차기현 변호사도 나가고 막 이렇게 좀 막 소란해졌고 방청객에 난리가 났죠. 막 소리를 뭐 하든 치고 웅성웅성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이제 검사가 또 막 또 소리를 치고 막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판사가 끝까지 제지를 뭐 약간의 이제 방청객 조용히 해주라고 얘기는 했는데 참 지금까지 그나마 지금까지 본 재판하고 다르게 판사가 그런 거를 좀 참아준 것이 좀 고맙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변희재 이제 판사가 중재를 좀 하고 이제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왜 검사가 왜 그렇게 끼어드냐 검찰이 왜 그렇게 끼어드냐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갑자기 끼어드니까 좀 뭐 흥분한 면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사가 이제 다른 피고인들은 할 말 없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9월 19일 날 날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렇게 하는데 2분이 더 걸려서 10시 46분에 끝났는데 하여튼 뭐 방청객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청객들은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좌파들은 재판들하고 재판을 뒤집었고 재판도 못하게 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이 재판이 지금 이게 재판이에요? 물론 뭐 나오시면서 재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재판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를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물론 아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검사가 엉터리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이 검사들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엉터리예요. 그나마 뭐 자기네들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한 명을 불렀기 때문에 저 검찰은 완전히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우리한테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검찰이 돼버렸는데 중요한 건 이 재판에서 타블PC 손석희가 얼마나 거짓으로 엉터리 방송 조작 왜곡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중간중간에 오늘도 봤다시피 검찰이 이게 명예훼손 재판인데 왜 이렇게 나가냐 자기는 불리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JTBC가 이게 명예훼손으로 했기 때문에 결론이 명예훼손 관련 여부로 끝난다면 우리는 좀 굉장히 억울한 거죠. 더 많은 것을 밝혀서 판사가 왜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를 밝힐 때 그 과정이 손석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꼭 밝혀야 되고 명시를 해줘서 이게 명예훼손 됐다 안 됐다까지는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재판이 일찍 끝나서 다행이고 2시에 김경수 재판은 강기대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일단은 제 표시를 하나 갖다 놓은 게 있고 2시에 대통령 재판 특별비 항소심 선고가 있고 또 그 세월호 관련은 오늘 2시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취소가 됐어요. 기일이 변경돼 갖고 8월 14일 오전 10시 반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2시에 특별활동비 재판이 끝나고 나면 여기 저희 친구 중에 한 분이 재판에 오는 친구, 집회에 나오는 친구인데 이분의 아들이 문재인이 공산당이라 갖고 재판받는 게 있어요. 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 뭐 종편에서 여러 개 나오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 그 결심 때도 제가 다른 재판 가느라고 못 갔었어요. 그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선고인데 대통령 재판 끝나고 가면 아마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그때 상황이 보고 제가 김경수 재판을 들어가 보든가 할 텐데 김경수 측에서 부른 증인들 중에 김경수 쪽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 거짓말로 하는 걸 봤는데 김동원의 드루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끼리 사실들 얘기를 하는데 김경수의 변호인 측은 도리어 김경수 측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김동원 측에 있던 사람들 직원들이 나와서 거짓말 한다고 엄청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상황 봐서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가든가 아니면 일찍 또 좀 다른 거를 좀 하든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도 여전히 좀 신나고 통쾌한 재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